안녕하십니까. 하나시아 보이는 라디오 6월 24일 금요일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하나시아 1일 뉴스 소식 전하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주태국 한국교육원에서는 한국어를 모국어로 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의 한국어 학습 방향을 제시하고 한국어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한국어 능력 시험을 실시합니다. 응시 대상은 한국인 및 한국어를 모국어로 사용하지 않는 재외동포 및 외국인으로서 한국어 학습자 및 국내 대학 유학 희망자, 국내외 한국 기업체 및 공공기관 취업 희망자 등 모든 희망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시험 일정은 10월 16일 48회 시험이 방콕과 치앙마이에서 치러지며 49회 시험이 방콕과 나콘파톰에서 실시됩니다. 응시료는 800바트며 방콕 시험 접수는 한국문화원 2층, 주태국 한국교육원, 나콘바톰은 신라빠건대학교, 치앙마이는 추후공지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주태국 한국교육원 094-340-3321 김정매 실장 또는 한국교육원 페이스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재태국 한인회에서는 29기 태국어 강좌를 개설합니다. 개설 강좌는 기초회화 1과 기초회화 2, 그리고 기초글자 및 중급회화입니다. 개강은 7월 4일로 각 강좌별 30명씩 선착순 마감됩니다. 수강료는 교재비 별도 2,800바트이며 총 과정은 12주 48시간입니다. 강좌는 수쿰빗 한인상가 4층에 위치한 한인문화회관에서 실시됩니다. 관심 있는 분들께서는 재태국 한인회 전화 02-255-97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국 주요 뉴스 소식 이어가겠습니다. 코사무이에서 한 여성이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코사무이 경찰서는 여행사에 근무하는 27세 여성이 가족과 연락이 안 된다는 신고를 받고서 해당 여성이 거주하는 여행사 숙소를 찾아갔으나 숙소 인근에서 썩은 냄새가 진동하였고 문을 따고 들어가자 해당 여성이 사망한 채로 발견됐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여성의 시신 옆에 여러 다이어트 약이 발견된 것으로 미루어 다이어트 약 부작용으로 사망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상수도국이 수도관 수리를 이유로 단수를 밝혔습니다. 수리되는 수도관은 클렁쿠랏에 위치한 12m짜리 수도관으로 수도관 파열로 인해 수리할 예정입니다. 이번 수리로 깐짜나 피색, 나커닌, 라차프록 등이 단수될 예정입니다. 친구의 잔소리가 듣기 싫어 친구를 망치로 살해한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43살 분캄씨는 친구인 48살 산엉씨가 그에게 계속 잔소리를 하자 이에 화가 나 친구의 머리를 망치로 3번 내리쳤다고 진술했습니다. 친구인 산엉씨는 현장에서 사망했으며 경찰은 가해자를 긴급 체포해 정확한 살해 경위 등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얀마의 최고 실권자인 아웅산 수치 국가자문역이 4년 만에 태국을 방문했습니다. 태국 정부의 초청을 받은 수치 자문역은 23일 오후 태국 부총리 영접을 받으며 방콕에 도착해 사흘간의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수치는 이번 방문 기간에 신분 불안과 저임금으로 고통받는 태국 내 미얀마인 이주 노동자와 난민을 챙길 예정입니다. 24일 난민 캠프도 방문할 예정이었으나 악천후와 안전 등의 문제로 일정이 취소되었다고 태국 외무부가 밝혔습니다. 주변국가 한인 소식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대희, 김민경 등 개그맨들이 현지 아동 놀이시설 지원 봉사를 통해 27일까지 베트남에 체류합니다. 이번 봉사는 이들이 소속되어 있는 JDB 엔터 소속 개그맨들이 국제구호개발 비정부기구 플랜코리아의 홍보대사로 진행하는 베트남 조이앤드림 프로젝트의 두 번째 활동입니다. 이번 방문에서 이들은 놀이시설이 열악한 깜뚜이 까이봉 마을 아이들을 위하여 직접 놀이터 건립, 봉사활동을 펼칩니다.
한국소방단체 총연합회는 캄보디아와 교류협력을 활성화하고 소방산업의 해외 진출 교두보를 확보하기 위해 캄보디아를 방문했습니다. 8명으로 구성된 시찰단은 캄보디아 정부 훈마니 상원의원 등 정부 관계자들과 면담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소방차의 무상지원 약속과 우리나라 소방산업의 캄보디아 진출 등에 대한 의견도 교환했습니다. 국내 화장품 로드샵이 한국 화장품을 전 세계에 알리고 있습니다. 이제 한국 로드숍은 한국의 길거리를 넘어 세계의 길거리를 수놓고 있습니다. 식품의약안전처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화장품 생산 실적은 10조 7,328억 원으로 처음으로 10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눈여겨볼 점은 이 기간 무역 흑자가 2조 7천억 원을 기록해 작년 대비 100% 가까이 상승한 것입니다. 한국의 주요 뉴스 소식 전하겠습니다. 엄마 친구인 70대 할머니를 잔인하게 살해하고 달아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50살 황모 씨는 지난 16일 상봉동의 김모 할머니 집에서 김씨를 여성용 스타킹으로 목 졸라 숨지게 한 뒤 현금 19만 원을 훔쳐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박 씨는 증거를 없애기 위해 집에 불까지 지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박 씨가 돈을 훔치기 위하여 범행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원 원주시에서 대낮에 길을 가던 한 남성이 여성을 끌고 가 묻지마 성폭행을 시도한 사건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지난 6일 옛 원주시립도서관 앞 인근에서 30살 오모 씨가 20대 여성 A 씨를 인적이 드문 숲으로 끌고 가 성폭행을 시도했습니다. A 씨는 저항 후 O 씨를 뿌리친 뒤 곧장 경찰에 신고하였고 범행 50분 만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O 씨는 경찰 조사에서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자백했으며 가족들은 O 씨가 정신과 치료 중이라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이 가수 박유천 씨 성폭행 피소 사건과 관련해 박 씨 소속사 CGS 엔터테인먼트 백창주 대표의 부친을 조사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백 대표의 부친과 지인 B 씨를 박 씨 측이 제기한 맞고소 사건 참고인으로 불렀다고 밝혔습니다. 박 씨 측은 자신을 처음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취하한 여성과 남자친구, 사촌 오빠 등 3명을 무고와 공갈 혐의로 고소했습니다. 광주광역시 시내버스와 지하철 요금이 오는 8월부터 인상됩니다. 광주광역시는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어 교통카드를 기준으로 시내버스 일반인 요금을 현행 1,100원에서 1,250원으로 150원 인상했습니다. 광주지하철도 일반인 요금이 1,100원에서 1,250원으로 올랐습니다. 광주광역시는 연료비 등 물가 상승에 따라 운송원가가 높아졌지만 운송 수입은 이에 미치지 못해 재정 부담이 가중되자 요금 인상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어서 국제뉴스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한 아버지가 딸을 차 안에 내버려뒀다가 의식을 잃자 냉장고에 넣은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텍사스에 사는 마이클 테드보드라는 남성은 생후 6개월 된 자신의 딸을 자동차에 놔둔 채 집에 들어가 잠이 들었다고 전했습니다. 마이클은 자신이 아이를 차에 태웠다는 사실을 깜빡 잊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당황한 마이클은 911을 부르기 전에 아이를 냉장고에 넣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는 아이에게 뒤늦게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지만 아이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습니다. 경찰은 무책임한 아버지에게 과실치사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유럽의회가 로봇으로 인한 대규모 실직 등에 대비해 로봇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집니다. CNN은 로봇을 전자인간으로 간주해 소유자에게 세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보고서 초안이 작성됐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의회는 첨단 로봇이 노동인력을 대규모로 대체하기 시작하면서 로봇 소유자들이 세금을 내거나 사회보장에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영국의 유럽연합 이탈이 확정되면 일본은행이 임시금융정책 결정회의를 열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니혼게이자의 신문은 안전자산 선호가 강해져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선이 깨지면 일본은행이 다음 달 말 정례회의를 기다려 2010년 8월 이후 처음으로 임시회의를 열어 대책을 내놓을 것이란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 시장에서는 브렉시트가 현실화되면 엔화 가치가 달러당 100엔선이 깨질 것이라는 전망이 적지 않습니다. 대사관 공지사항 전하겠습니다. 현지 언론 보도에 의하면 끄라비에서 다이빙을 하던 태국 소년이 상자 해파리에 쏘였지만 신속하게 식초로 응급조치를 받아 다행히 생명은 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태국에서는 타이만과 안다만 등 남부 유명 관광지 해안에서 연평균 60여 명 이상이 상자 해파리 공격을 받고 있으며 지난해에는 이로 인해 2명이 사망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남부 유명 관광지에서 물놀이를 즐기실 때는 상자 해파리 출몰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자 해파리에 쏘였을 경우 상처 부위에 식초를 충분히 부어주면 식초가 혈관을 통해 독이 퍼지는 것을 억제한다고 합니다. 반면 상처 부위를 문지르거나 물을 붓는 것은 오히려 해파리 독을 빨리 퍼지게 한다고 하니 주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작년에 선교활동을 하시는 분들을 중심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수차례 발생한 데 이어서 최근에는 일반 교민과 주재원들의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됩니다. 이들은 SNS상 친구인 척 가장하여 다양한 이유로 송금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SNS를 통해 송금을 부탁하는 메시지는 일단 보이스피싱으로 의심하고 직접 당사자와 유선으로 통화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송금된 돈 중 대부분이 즉시 인출되기 때문에 피해 복구를 기대하기는 어려우므로 예방에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주태국 대한민국 대사관 tha.mofa.go.kr 영사과 02-247-7540 당직전화 081-914-5803번입니다. 이상 오늘 여기까지 일일 뉴스 소식 전했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구인구직 정보 소식 전하겠습니다. 로얄잼에서 방콕 푸켓 신입 경력 직원을 모집합니다. 근무지 방콕 라크라방과 푸켓입니다. 모집 인원은 00명, 채용 부문 보석 멘트 판매 정규직입니다. 근무 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입니다. 출퇴근 차량 라차다 시암 콘도와 팔람쌈 SV 콘도 오전 8시에 각각 출발합니다. 휴무는 주 1회며 제출 서류는 사진 첨부된 이력서와 여권 카피본입니다. 보이시는 노란색 자막으로 이메일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급여는 면접 시 회사 내규 의거하며 인센티브 별도 지급합니다. 문의 연락처 081-935-7017 또는 081-781-328-5번입니다. TM 타이마케팅 오퍼레이션 구인합니다. 경력, 성별 무관합니다. 1986년 이후 출생자며 업무 내용은 온라인 업체 상담과 호텔 및 투어 예약, OP 업무를 기본으로 하는 내근직이며 컴퓨터 활용 능력과 팀워크, 서비스 마인드 필요합니다. 언어는 영어로 전화와 이메일 업무 가능자입니다. 호텔 컨택 전부 영문입니다. 급여는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접 후 결정되며 휴무는 태국 국경일과 토요일, 일요일입니다. 추가사항으로 노동비자 발급 규정, 휴무일 비상연락망 대기, 휴가 규정 등 추가 궁금한 내용 등은 보이시는 노란색 자막으로 문의 바랍니다. 아시아나항공 대졸 신입 영업 1명 채용합니다. 한국인 대졸 신입 영어 및 태국어 가능자며 제출 서류는 이력서, 근무지는 방콕, 급여 및 복리후생 추후 협의합니다. 보이시는 노란색 자막으로 이메일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쿰빗 아속 근처에 새로 개업하는 일식 전문점에서 총관리 매니저 2분 여성으로 모시고 있습니다. 용모 단정하시고 태국 직원들 관리 및 전반적인 운영 경험이 있으신 분 우대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번호
785-2927번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태국인 통역 구인합니다. 구인 인원은 2명이며 성별, 나이 무관합니다. 한국어 통역 능력 우대합니다. 한국어 구사 능력에 따라 차이가 많으나 현재 최대 4만 바트 급여 조건입니다. 근무 지역은 차총사오 지역 시내에서 60km 정도의 현장이 위치합니다. 연단위 계약직으로 총 공사기간은 최소 1년 6개월 이상입니다. 보이시는 노란색 자막으로 이메일 송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변에 한국어 통역이 가능한 태국인이 있으면 추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오늘의 여기까지 구인구직 정보 소식 전하겠습니다. 비즈니스 홍보 소식 이어서 전하겠습니다. 노보텔 후아인 차안비치 리조트 스파 6월 8일부터 30일까지며 룸 타입은 슈페리어 룸이며 평소 이용요금 3박 7,500바트지만 이번에 이용하시면 3박 5,900바트의 이용이 가능합니다. 이 예약은 취소 환불이 불가능하고 원룸 3박에 대해 한 분만 모시려 하고 있으며 신청은 제일 처음 댓글을 달아주신 분께 우선권이 있습니다. 댓글을 달아주실 때는 비공개로 전화번호 넘겨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해당 호텔은 성인 2명과 만 15세 이하 어린이 2명까지는 부모님과 동반 투숙 가능하고 어린이 2명의 조식을 호텔 측에서 무료로 제공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070-8025-0033번으로 문의 주시기 바랍니다. 쌍큐 스테이션에서 6월 단품 할인 프로모션 진행합니다. 50% 할인 초밥 퓨전포밥과 롤입니다. 40% 할인 사시미 회와 덮밥 30% 할인 이자카야 샐러드 439바트 뷔페 스시 사시미 이자카야 마키 데마키 롤 돈부리 샐러드 등 83가지입니다. 799바트 뷔페 스시 퓨전 스시 사시미 이자카야 마키 데마키 롤 돈부리 샐러드 등 131가지입니다. 위치 랑카맹소이 53 마르시에 53몰 1층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예약 문의는 한국인 086-359-7617 태국인 097-134-0911입니다. 밀레니엄 리조트 빠통 2박 패키지 프로모션입니다. 6월 6일부터 6월 30일까지 예약기간이며 2박 프로모션 카바나 폴 액세스룸 총 2박 요금 12,200바트입니다. 추가 투숙 시 1박당 5,700바트입니다. 2+1 프로모션 2016년 10월 31일까지 슈페리어룸 의무조식 2인 포함하여 8,600바트며 디럭스룸 의무조식 2인 포함 9,200바트입니다. 본 프로모션으로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 신청 시 기타 사항란에 2+1 프로모션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 진행이 가능합니다. 문의 전화 070-7578-5546 끄룽탭 리버뷰룸 2+1 프로모션 샹그릴라 호텔 방콕입니다. 투숙일은 4월 5일부터 10월 31일까지입니다. 7월 8일과 7월 9일은 블랙아웃데이로 프로모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본 프로모션으로 예약을 원하시면 예약 신청 시 기타 사항란에 끄룽탭 리버뷰 2+1 프로모션이라고 기재를 해주셔야만 프로모션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2박 숙박 시 추가 1박 무료며 무료 숙박일에는 조식이 포함이 됩니다. 예약 시 참고사항 안내하겠습니다. 2016년 5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는 끄룽탭 리버뷰룸으로 예약하시는 경우 디럭스 발코니룸으로 대체가 되시므로 이점 미리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전화 070-8025-0033번입니다. 레이저 복사기, 복합기, 프린터 및 관련 제품 토너 솔루션 등 도소매 판매 및 임대, 리스 판매 및 관련품 AS 서비스합니다. 삼성전자 가전제품,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휴대폰과 모니터 등입니다. 할인 제품은 한인기업 특가 판매 중 최대 46% 할인하며 7개 모델 한정하고 있습니다. 할인 품목은 컬러 복사기와 흑백 복사기, 소형 복합기, 레이저 프린터 등입니다. 제품 구매 시 배달 및 설치 무료며 문의 전화 089-066-2888
240-2번입니다. 이상 비즈니스 홍보 소식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부동산 정보 소식입니다. 수쿰빗 13 하이드 콘도 임대합니다. 방 2개, 화장실 2개입니다. 콘도 내 시설은 헬스장과 사우나, 수영장, 스터디룸, 아이들 놀이방과 요가방 등이 있습니다. 보증금 13만 바트, 월세 6만 5천 바트. 연락처 080-060-6017번입니다. 라이프 라차다핏의 후에깡역에서 도보 450m며 방 2개, 화장실 1개입니다. 20층 위치하며 최소 1년 계약입니다. 보증금 4만 6천 바트, 월세 2만 3천 바트. 연락처 083-776-1741번입니다. 수쿰빗 59에 위치한 헤리티지 콘도 임대 가능합니다. 지상철 통로역과 엘까마이역 사이 위치하며 자세한 정보는 전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증금 12만 바트, 월세 6만 바트. 연락처 080-060-6017번입니다. 현재 상업 중인 서울 바베큐 매각 또는 임대합니다. 최고의 입지 조건이며 월 수익 보장합니다. 태국 내 유명한 한국 뷔페 레스토랑입니다. 자세한 정보는 전화 연락 부탁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87-747-1177번입니다. 아속 수팔라이 프리미엄 수쿰빗 20일 임대합니다. 리모델링하여 깨끗하고 예쁜 새집입니다. 80스퀘어로 방 2개, 화장실 2개, 주방, 세탁실 별도 공간 있습니다. 19층 코너방으로 조용하고 전망 좋은 방입니다. 고급 빌트인으로 가전제품 완비되어 있으며 헬스장 사용료 완불됐습니다. 지정주차장 있으며 BTS 수쿰빗에서 10분, MRT 뱃부리에서 5분 거리입니다. 보증금 6만 6천 바트, 월세 3만 3천. 연락처 081-107-3218 또는 086-998-9250번입니다. 이상 오늘의 부동산 정보 소식 여기까지였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들 감사 인사드리며 저는 이만 여기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